오늘 하실 내용은 함수인데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함수. 왜? 그 전까지는 곱해요. 그래. 그럼 곱하고. 더해요. 그럼 더하고. 그럼 여기서 더하세요. 문제가 나오니까 더했고. 곱하세요. 문제 나왔으니까 곱했거든. 근데 얘는 뭘 하라는 거조차를 모르겠는 거야. 왜? 그 전까지는 하라는 계산을 했는데 이제부터 너네가 무슨 계산을 해야 될지 너네가 생각을 해.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초등학교 때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 네. 그래서 위에다가 뭘 넣는단 말이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함수입니다. 함자가 상자 함자거든. 상자에 뭐를 넣는다 그래서 함수야. 물론 영어로는 그 단어를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함수의 기본적인 거는 첫 번째 1을 넣었는데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다.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할 때 자판기 얘기를 해주거든. 내가 분명히 500원을 넣고 요새는 1000원짜리를 넣어야 되겠지, 2000원 넣어야 되겠지, 2000원을 넣고 콜라를 눌렀어. 근데 콜라도 나오고 포카리도 나오고 토레토도 나오고 다 나오면 돼, 안 돼? 얘는 고장난 거란 말이야, 자판기가. 개이득이지. 자판기 고장난 거잖아. 한 개를 넣었으면 한 개가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나 문제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의 x에 대하여, 왜냐면 들어가는 친구가 x예요. 하나의 x에 대하여, 그 다음 나오는 친구가 y입니다. 하나의 y가, 그 다음에 여기 1 넣었어. 그럼 얼마 나왔어? 4. 얘네 둘이 짝꿍인 거야. 그거를 대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되어야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넣어서 2개 나오면은 자판이 고장난 거야. 요게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너네 없으니까 내가 빌려줄게.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함수가 뭐냐 라는 걸 처음 배워요. 그래서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나와야 된다. 물론 문제를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연습을 하면은 둘 다 잘하지 않을까. 우리 지수랑 승빈이는 5번 봐봐. 우리 반에서 X월에 태어난 학생의 키 Y cm. 그러면 반에 1월에 태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 2월에 태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 3월에 태어난 친구도 있을 거고 있겠지. 그럼 1월에 태어난 친구가 3명이라 치자. 그러면 한 명은 키가 150, 한 명은 160, 한 명은 170이야. 그러면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된 게 아니지. 그지? 그냥 이런 개념이야. 근데 우리 지수랑 승빈이 힘들어하는 게, 자 지수야 5번 읽어봅시다. 우리 반에서 x에 태어 학생 y cm. 그 지수야 뭐래? 뭐라고요? 얘 지수야 뭐라는데? 우리 반이래요. 그것만 안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x에 대해서 여러 가지 y가 대응되면은 함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1번 문제 보면은 한 봉지에 500g인 식빵, x 봉지의 무게잖아. 한 봉지에 500g이래. 그럼 두 봉지에는요? 몇 g이에요? 1000g. 1000g이에요, 그죠? 세 봉지에는요? 1500g. 그러면 x 봉지에는 몇 g일까요? 500x. 오, 나 아직 너네 목소리 안 익숙해서 그런데 방금 500x 누구야? 저요. 잘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면 발표 준비도 잘 됩니다. 대답을 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쓰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야. 그래서 보통은 들어가는 걸 x, 나오는 걸 y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를 y는
y는 500x라고 쓰기도 하고요. y는 아까 함수가 펑션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fx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수식을 직접적으로 안 적고. 혹은 fx는 500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y는 그냥 나오는 값. 그 다음 fx가 뭐냐면 오른쪽에 나오는 함수값 개념이야. 얘도 똑같이 함수값 개념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y랑 fx랑 같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500x는 우리가 x에다가 어떻게 해야 y가 나오니 라고 식을 적어 놓은 거지. 여기서 나는 예를 들어서 5봉지 가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x 대신에 누구를 넣겠다? 넣겠다. 그게 요 함수값.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럼 요 수식에다가 그대로 5만 넣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더라. 이때 요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라는 게 요 첫 페이지 내용이고요. 교과서에서도 처음에는요. 1차 함수 맨 처음에는 대관람차는 하루에 몇 바퀴를 돌까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은 함수가 이제 너네는 바빠서 그것까지 다는 안 할 텐데 함수가 아닌 거는 왼쪽 페이지 친구들처럼 표를 그려서 x가 얼마일 때 y가 2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해보고 그래서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짝꿍이 돼야 되는데 대응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y에 여러 개의 하나의 x에 여러 개의 y가 나왔으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공부다. 마찬가지 함수이면은 이렇게 수식으로 예쁘게 적을 수 있어야 내가 함수와 함수가 아닌 친구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도 여기서 함수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함수 값은 별게 없어요. 이렇게 x와 y의 관계에 대해서 식을 쓰고 이렇게 fx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함수 값이더라. 그래서 y 값이 함수 값이더라. 라는 게 오른쪽 두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차 함수지 본격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친구도 1차 함수인데요. 1차 방정식 이런 거 배웠잖아. 1차 부등식 이런 거 배웠죠. y는 이거부터 해볼까?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친구를 뭐라 불러요? 400x. 아니, 읽는 거 말이야. 이 친구 이름이 뭘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거나 생각나는. x. x는 이름이 아니에요. 당연히 함수도 아니죠. y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냥 식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1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무슨 말이냐면 요 친구 이름이 요 친구도 이름이 많아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X요 그러겠지 당연히. 요 친구 이름은 너네가 맨 처음에 문자라고 배웠었고요. 문자는 이제 1학년 때인가? 문자와 식할 때 처음 배우지? 내 생각에 1학년 2학기일 것 같긴 한데 아닌가? 1학년 1학기일 건가? 1학년 1학기일 건가? 문자와 식할 때 문자를 처음 배워요. 여기서 펴준 이유는 뭐 거기 보면은 이름이 다른 친구 하나 더 있어. 단항식이라는 친구가 있지. 단항식과 다항식. 자, 요렇게 생겼으면은 요 친구 통째로 묶어서 항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 뒤에 이런 게 하나 더 붙었으면 항이 몇 개인 거야? 2개. 이때 주의할 거는 얘네 둘이는 지금 뭘로 연결이 돼 있지?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한 묶음입니다.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있어야 다른 항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냥 식 그러기도 하고 다항식 그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개밖에 없는 친구는 단항식이라 그랬지. 그럼 너는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그럼 이 친구는 다항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항식도 다항식입니다. 뭐 그런 거 배웠어. 그래서 맨날 헷갈려 하는 거야. 지금 여러 개 있어야 다항식이라면서요. 근데 한 개 있어도 다항식도 돼. 근데 얘는 단항식도 되더라. 뭐 그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변수라 하기도 해. 자, 수학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한글이 제일 중요하다. 변수라는 이름에 그 친구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변수라 그러면은 변자가 변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저기다가 얼마든지 다른 친구로 바꿔서 쓸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변수라고 그러고요. 뭐 그런 단어들이 어렵지, 수학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긴 식을 먼저 배웁니다. 단항식을 배우고요. 이때 같이 뭘 배우냐면 이 친구는 문자라 해요, 변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얼마예요? 1. 이걸 뭐라 불러요? 차. 지수라 하기도 하고 차수라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 숫자 계산에서는 지수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식에서는 차수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가 차수다. 그 다음 요 x랑 400이랑 뭐 돼 있는 거라고요? 아가. 요 앞에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친구를 뭐라 불러요? 상수. 개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생긴 친구를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애들한테 야, 상수항이 뭔데? 숫자요 이러거든. 근데 좀 전에 선생님이 얘를 뭐라 그랬죠? 변수라 했습니다. 변수는 무슨 수? 변하는 수. 상수는 안 변하고 항상 똑같은 수라서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상수라 부르죠. 그래서 요거 항으로 얘기하면 상수항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개수, 차수, 상수 요런 게 우리가 수식을 볼 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이때 얘는 차수가 얼마예요? 1차. 그 차수가 1이니까 우리가 이 식을 다른 말로 또 1차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는이 붙어버려. 이런 식으로. 그럼 요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거를 1차 방정식이라 하겠다. 얘는 뭐라 불러요? 는 말고 멋있는 말. 등호. 마찬가지 등호. 한글이 중요하다니까. 등자가 무슨 뜻이야? 나도. 같을 등이라고 하긴 하지. 한자를 우리 한글 잘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해요. 그게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뜻을 알아요. 같은 부호라고 등호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 그럼 얘는 뭐라 불러요? 얘는 뭐라고요? 이름이? 얘는요? 등식. 아니네. 얘는 같아요? 안 같아요? 옆에. 안 같으니까? 아. 안 같으니까? 다 아니다라는 게 한자로 뭐야? 아니다. 아니다. 아. 아. 구. 아. 뭐 굳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안 쓰는데 나 한자 잘 못 써.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등호라 그러지. 그래서 얘 이름이 1차 부등식.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등식이라 하기도 해요. 방정식이라고도 하지만 등식이라고도 해요. 등식, 부등식 이런 식으로 한글을 잘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수, 물론 차수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얘는 몇 차? 1차. 얘는 2차겠지? 차수가 2니까 1차, 2차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거를 최고차항이라 그래. 그래서 최고차항이 얘는 1차예요. 그죠? 얘는 최고차항이 몇 차?
그러면 얘는 1차 y가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 얘는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중간 부분이죠. 이렇게 생긴 친구가 1차 함수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문제집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1차 함수 처음에 배우면요. 얘가 1차 함수니 아니니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이 들어있지. 그러면 걔는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신기한 친구가 있어. 어디에? 분모의 x가 들어가. 얘도 1차잖아. 얘는 1차가 아니거든 사실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차입니다.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면은 유리 함수라고 배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1차 함수가 맞냐 아니냐 얘기부터 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밑에 있는 친구들은 정돈을 괄호를 푸는 걸 뭐 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분배. 그거는 이제 요 괄호를 풀 때 사용하는 법칙을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단순하게 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는 건 이제 전개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다 해보고 나서 1차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거고, 이쪽에서는 수식 쓰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숫자에 넣어서 숫자 구하는 거. 이때 나오는 값을 무슨 값이라 그랬지? 구하는 거를 이제 해본다는 거죠. 교과서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짜고짜 그래프부터 그려라 그러거든. 함수냐 아니냐 얘기를 위해서 잠깐 하기는 하는데 다짜고짜 그래프 그리는 거죠. 다짜고짜 그리는 그래프는 여기 나옵니다. 그래프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 y를 우리가 구해볼 건데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x가 2일 때는 y가 얼마예요? 3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문제에 따라서 x를 이렇게 정해진 숫자만 주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역시나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뭘 자꾸 다 배웠어요? 1학년 2학기가 아닌가? 1학년 1학기인가? 있다.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서 배웠었어. 1학년 2학기. 그래서 이 친구를 뭐 하는 걸 너네가 해봤었냐면 요렇게 생긴 걸 뭐라 불러요? 좌표평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살표 예쁘게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친구가 뜻하는 게 뭔지 XY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 되면 XY 말고 다른 것도 쓰거든.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2더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점 찍는 거를 정비례 반비례 할 때 배웠어. X가 2일 때는 Y가 4. 이런 식으로 점 찍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 그래프 할 때는 뭐 배우냐면 x가 이렇게 3개밖에 안 적혀 있으면 점 3개만 찍어줘도 이게 그래프다 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로는 더 안 나오나 봐. 이거 나중에 다른 데서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 이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x는 1, 2, 3 이렇게 주는 거 말고 안 주고 x가 실수 전체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선으로 그린단 말이지. 그런데 앞으로 너네가 배우는 모든 그래프에서 이 선은요, 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점들의 모임. 왜냐면 여기다가 난 여기다 0.01 넣을래. 그럼 y는 얼마나?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점을 찍을 수 있어서 선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선이 아닙니다. 라는 걸 그 다음에 배워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x값이 얼마일 때 그래프 그리세요 하면 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교과서에서도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 그럼 나중에는 선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도 이렇게 선을 찍어도 둘 다 그래프고, x가 몇 개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점 찍으면 되고, 안 정해져 있고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이렇게 선으로 나온다 라는 거를 그 다음에 배워요. 오케이? 여기서 배워요. 요까지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개념이야. 실제로 1차 함수는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냥 개념. 다혜는 학교에서 1차 함수 진도 나갔나요? 네. 나가고 같은 데가 어디서 학교에서 주무셔요? 아니. 다들 학교에서 주무시죠? 몰라요. 덤으로 얘기하자면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 수학 시간에 자도 돼요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수학은 사실 학교에서 자도 너네 성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첫 번째, 그래도 학교 선생님에 대한 예의. 두 번째, 조금 지나면 당연히 거의 진도가 빠르겠죠. 그럼 내가 잘 기억하고 있고 잘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용도로 주무시지 마세요. 참고로 국어는 수업 시간에 자면 시험 못 칩니다. 왜? 선생님 동생도 국어 선생이지만 학교 국어 시험은요,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준 데서 다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그래도 지문을 달달 외워버리면 그게 해결이 되거든. 근데 국어는 그게 안 돼요. 할인은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그 이름은 아니 근데 뭐 보고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를 배우기 전 1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이고, 조금만 쉬었다가 1차 함수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마 선생님이 너네한테 선택권을 줄 거야. 안 귀찮으면은 여기 지금 요 파트 A 스텝을 사진을 좀 찍어가서 연습장에 좀 풀어보자. 연습장 쓰는 연습도 좀 시킬 거거든. 왜냐면 우리 보통 숙제를 선생님이 책에다가 못 풀게, 으악! 이런 식으로 연습장에 다 해와가지고 검사 맡으라고 그러거든. 요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원래 했었어요? 네. 오, 잘하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책에다가 있잖아. 한번 풀잖아. 그럼 그 다음 뭐 풀어놨는 거 또 풀어라 그러면 재미없잖아. 그지? 그리고 책에다가 풀면은 답만 적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연습장에다가 풀이 과정을 다 적고 푸세요 라는 의미에서 풀면 이거 다 그게 정말로 대놓고 답이 나오고 선생님한테 그게 왜 답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만 답만 적어도 됩니다. 근데 야 나중에 사각형, 삼각형, 내심 배우나 너네? 난 중3이랑 맨날 헷갈려. 중3도 비슷한 거 알아. 너네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외심 N심 하네. 내심 N심 하는데 뭐 선을 그어야 돼. 그런데 선도 안 긋고 그냥 다이렉트로 답이 나왔어. 그러면은 선생님 잔소리를 하지. 야 그래도 못생겨도 원을 좀 그리고 삼각형 좀 그리고 거기다 선 어떻게 그을지 좀 그려봐라. 그 정도만. 그 다음에 함수 파트 같은 경우는 수식 계산 있으면 당연히 손으로 해야 돼. 그 정도 때문에 연습장에 시킬 거니까 아마 이번 주 숙제는요 1차 함수를 요거 찍어가서 푸셔도 되고요. 너무 귀찮으면은 교과서 거 풀어와도 되고, 하루에 20문제씩 내일부터 하루에 20문제씩 일주일에 6일입니다.
참고로 너네는 화요일 숙제가 없을 거고 저런 식으로 내고 가야 되거든 나중에는. 왜냐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시간 아깝게 수업 시간에 채점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물론 너네가 진도를 정말 흥청흥청 빨리 나가면 수업 시간에 채점하긴 해. 지금 중3 언니아들은 중3 진도 다 끝났거든. 근데 숙제를 못 따라와가지고 지금 숙제를 못 따라와가지고 숙제한다고 지금 수업 시간에 난 맨날 채점하고 틀린 것만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긴 한데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수업 시간에 채점할 시간이 나긴 하는데 보통은 시간이 없어. 그래서 화요일날 보통 내고 수요일날 찾아가시면 된다. 할인이 수요일날 못 들어오면은 목요일날 찾아가시고 수요일 숙제를 미리 좀 해놓든지 아니면 목요일날 찾아가서 해놓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차 함수를 배우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거부터 시작해요. 봤죠? 할인이는 뭐 1학기 때 시험 쳤을 거고 다현은 학교에서 이렇게 생긴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다.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처음 함수 배우는 거라서 사실은 요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x는 우리가 원하는 숫자 넣을 거고요. y는 그거 계산해서 나온 거겠죠. 그럼 이제 뭘 배우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래프를 배울 거야. 그러면 얘는 x를 1, 2, 3, 4만 쓰세요 정해준 게 아니란 말이야. x를 수 전체를 쓰시고 그래프를 그리세요이기 때문에 이 친구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배우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친구 어디 0,0 0,0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원점.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요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배우면서 뭐 하냐면 그래프 나중에는 개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개형. 대충 모양이 어떠냐.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친구 그래프 어디를 지나요? 0,0 원점 지나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요거죠. 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기울기입니다. 자, 기울기는 뭐분의 뭐요? y절편? 아니에요. x 그러니까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나중에는 대답 안 하고 계산만 하고 있으면은 x 절편분의 y 절편 합니다. 뭐냐면은 맨날 헷갈리는 애들 그 자기 마음대로 여기 3 있고 여기 4 있단 말이야. 그럼 3분의 4 해. 왜? 이거분의 이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막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하라 그런다는 얘기지.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멋있는 척하고 적을 때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좌표가 뭐예요? 여기. 땡! 0.0 좌표는 항상 누구 콤마 누구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수직선. 수직선은 1차고요. 3차원 이런 거 해야 돼. 3D 이름을 써야지. 얘가 1D예요. First Dimension. 1차원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X값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2차원이에요. 평면. 좌표 평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차이기 때문에 X값, Y값이 둘 다 존재해야 돼요. 이 점을 이 친구가 지나고 있죠. 지난다는 표현도 함수에서 많이 쓰지. 요 정도 지나는데 요 점이 예를 들어서 2,4라 칩시다. 그러면 내가 0,0에서 2,4로 가도 좋고요. 거꾸로 오셔도 좋습니다. 다혜야, 0,0에서 갈래 올래?
2,0에서 2,4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x 값은 얼마 증가했어요? 2. y 값은요? 4요. 그게 기울기예요. 근데 이거를 4배로 하다 보니까 그냥 숫자로 그냥 막 해요. 근데 실제로 너네가 x 증가량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실제로는 2 빼기 0을 한 거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y 증가량도 역시나 4 빼기 0을 한 거예요. 그게 x2, y2. 얘가 x1, y1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아까 물었다시피 2,4에서 0,0으로 와도 좋습니다. x 증가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빼기 2가 되는 거지. 요렇게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 얘가 x2고 얘가 y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근데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요게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기가 뭐야? 라고 물으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a를 처음 배운단 말이야. 이 기울기가 어떠면 플러스라고 얘기하셔도 안 되고요. 양수라고 얘기하셔도 안 돼요. 0보다 크면이라고 얘기하시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편해요. 애들 맨날 양수요, 플러스요 이러거든. 0보다 크면이라고 공부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울기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고 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2차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때는 이 친구를 기울기라는 표현을 안 쓰긴 해요. 근데 똑같이 얘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3차 함수를 또 배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친구를 기울기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저 친구가 0보다 크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저 친구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너네 공부 편하니까 선생님이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정작 중3 때 학교에서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굳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점이랑 요 점을 두 개를 놓고 본다 치면은 여기서 여기로 간다 치자. 그러면 x 값은 증가했겠지. 그때 y 값도 증가했겠지. 이 친구는 요 점과 요 점을 놓고 볼게요. 역시나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했죠. 이 표현도 많이 쓰거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우리가 증가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역시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고르는 거로 맨날 나와죠. 말장난. 얘도 마찬가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를 우리가 감소 함수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A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x 증가량분은 y 증가량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자, 그 다음에 요거 배우고 나서 얘를 배우는데 얘를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지만은요 요런 친구가 있다 칩시다. 이 친구는 기울기가 어때요? 0보다 커요.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어도 안 돼요.
플러스도 안 돼요. 양수도 안 돼요. 0보다 크다. 이 친구는 기울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친구는 어디를 지난다? 완전. 원점을 지난다.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글자. 숫자가 더러우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넘어갈 때 뭐라고 배우냐면요. 참고로 실제로 그래프에서 문제집에서도 대부분 요렇게만 적혀 있는 케이스가 많죠. 요 친구를 뭐라 배우냐면 요 친구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라고 배워요.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집에서도 평행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거 할 때 선생님은 또 한 개 더 가르쳐 줍니다. 역시나 중2, 중3, 고1, 고2,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표현이거든.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떤 함수가 있든지 간에요. 우리는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y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킬래.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그냥 오른쪽으로 1만큼만 가면 되겠지. 식은 어떻게 바뀌냐. 요 x 대신에 x-1을 넣어주시면 평행이동은 식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너네가 배운 이 친구도 원래는 2x 플러스 2가 아니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 대신에 y-2를 넣어줄 거예요. 단지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됐을 뿐. 그래서 1차 함수 때는 일단 y축 방향 평행이동부터 배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러면 x 대신에 x-p를 넣고 y 대신에 y-q를 넣겠다라는 개념으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짠뜻!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때 요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기울기는 뭐분의 뭐라고요? 요 친구 이름 뭐라고 배웠어요? y 절편이 뭔데? 땡! 땡! 얘들 맨날 야 y 절편 뭔데? 그러면 그나마 x가 0일 때라고 얘기하면 공부 좀 한 거야. 아예 안 하면 그것도 안 나와. 비요. y 절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요. 요 그래프가 y 절편이니까 y축.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화살표 치고 x 화살표 치고 y라고 적어야 된다 그랬지, 그지? 이 친구 이름이 x축이고 이 친구 이름이 y축이야, 그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요 점의 좌표가 0,2예요. 요 점의 y 값을 y절편이라고. 다시 누구랑 누구가? 아니, 그래프와 누가? 얘는 y축이죠. y축이 점의 값을 y절편이라고. 다시 y절편이 뭐라고요? 그래프에서 y축 아니지. 다해에서 할인이가 만나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사해와 그렇지. 그러면 그래프와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는
이 만나는 그렇지. 이 만나는 어. 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뭔가 가르쳐주고 외울 때 단어를 외우려 그러지 말아라. 문장을 외우려 그러지 말아라.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기억을 해라. 이 점이잖아. 이게 무슨 점인데? 무슨 점? 누구랑 누구의 교점? 그래프와 y축의 교점. 이런 거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 이러든지 어쨌든 말이 되게 해야 되잖아. 뭐 승빈이랑 지수한테 맨날 하는 소리인데 승빈이에게 지수과 스타벅스를 만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너네가 수학에 관련된 걸 뭘 자꾸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라. 그럼 내가 내용 생각을 안 해.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값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점의 x값이 얼마예요 지금? 0.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거든. 그럼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래서 얘가 y절편이다. y절편일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2차 함수 배우거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얘 뭐 y절편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시나 y축이랑 만나는 점일 거 아니야. 그 점의 x값 얼마 됐어? 0. 1거 아니야. 0, 0 넣으면 누구만 나와? 3. 그래서 얘도 얘가 y절편이야. 그래서 y절편 물으면 0 넣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지. 근데 x에 0 넣어요는 계산법이고요. 정의라 그래요. 너네 뒤에 삼각형 배우면 이제 정의라는 표현 많이 할 거야. 평행사변형이 뭐예요? 어제 너네 핫도그 먹을 때 얘네가 열심히 대답하고 있었거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 요게 정의야.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 단어를 기억할 때 정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 원리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y값은 당연히 0이겠죠. 그럼 이 점의 x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배우면서 x절편, y절편까지 배우죠. 처음에 요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면서 처음에 이거 B를 이상하게 배워요. 왜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순서대로 밝혀야 되니까 처음에 팽이동이긴 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기울기는 나중에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 절편, 그 다음 평행이동 개념 요거 세 개를 배워야 요거 한 통가리를 배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라. 뭐 기울기가 어떠니까? 0보다 크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걸 그리고 싶다 쳐. 그럼 y절편이 얼마다? 2. 그럼 일단은 이렇게 생기고 여기 2 적으시면 되겠지. 여기다가 디테일을 한 스푼 얹으셔야 돼요. 뭐? 여기 숫자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에 무슨 값이 얼마다? 모르지. 아직 안 보였잖아. 무슨 값이 얼마다? 그러면 내가 이제 y에 0 넣어서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0을 넣어놓은 순간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된 거야? 방정식이 된 거지. 그래서 이항 개념은 잘 알죠? 넘겨준다라고 그래서 이항이잖아. 항을 2, 4 보낸다 그래서 이항이지. 원칙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줘도 등식은 성립한다가 개념이야. 어쨌든 양변에 나 2를 빼줄래? 그럼 2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항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까지 적어주셔야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 그렇게 해야 8과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 9가 그래프의 성질은요, 여기서 계속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왜냐면 저게 내용이